정치마스터, 오늘은 이현주,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어제 그 민간인 동행, 그걸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당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정부 여당은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제 다른 패널들이 한 것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예. 그 방금 요 시간 전에 이해 충돌이다라고 그 법적인 부분에서요. 법적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예. 청와대 신분 그러면 자원봉사하면 저도 지원하면 자원봉사로 저 예. 데리고 갈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궤변 중에 상궤변이고 예. 자 이거는 그분에게 무한 특혜를 준 거예요. 네. 제가 누구의 예를 들 수 있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를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특혜의 그 소프트 파워, 예.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준 거거든요. 예.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 조작 사기칠 때요. 예. 그 BBK에다가 투자를 요청하는데 일반인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누구를 동원해 투자를 하냐면 에치모은행에서 5억을 투자를 합니다. 금융권, 제1금융권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개미들이 수천억이 쫓아가고 막 한 두세 사람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은행이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예. 스폰서를 해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갔던 그분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 김건희 씨와 찍은 사진, 수행했던 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자본시장에서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나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예. 이거 완벽한 신뢰를 준 거예요. 이로부터 그럼 이분도 이런 것을 무한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해 충돌이 아니라 이런 민간인에게 특혜를 주고받고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 법적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는 공기구거든요. 공적 기구를 무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공적 자산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 사적 영역에서 써버린 거예요. 예. 이거요? 정말 이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과연 공적 자산을 그렇게 사사롭게 쓸 수 있는가? 어찌 보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법적 지위에 위험이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다. 예. 어떻게 공적 자산 아닙니까? 모든 게 그걸 어떻게 사사롭게 쓰죠? 예. 이해가 됩니까?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어쨌든 지금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 보이고요. 다만 뭐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실수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대변인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예. 대변인의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허점들이 계속 노정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시스템 정비가 지금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 예. 아까 드린 말씀 조금 충분하고 조금만 이제 막 예. 나갔는데 정리해보면 일단 한 개인에게 무한 특혜를 줘서 예. 이 무한 특혜를 받은 소프트 파워를 마음껏 쓸 수 있게끔 청와대가 공인을 해준 겁니다. 예. 두 번째, 자 공적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지 이거 다 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비행기를 전용기 태웠다든지요. 비행기의 예. 뭐 숙소 이런 숙소비, 거 그럼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서 같이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은 거는요. 예. 그거 한번 경호 비용 따져보세요. 예. 그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활동비 2억 받은 거로요. 예. 실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 다 탄핵의 사유예요. 예. 자, 이거 국고 공공자산을요.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공공자산 자체를 민간인에게 쓴 거 어떻게 자체가 씁니까, 예. 그거를? 예.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갖고 예. 나 생각하는데 어려우니까 한 2억만 보내주세요. 그럼 씁니까? 자기 활동비를 보내줄 수 있어요? 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공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국민이 투표로서 위임해준 권한입니다. 예. 그걸 그 사사로운 민간인에게 써요? 예. 그 정부 여당에서는요. 예. BTS 맨날 같이 갔다 이 얘기하고 공적인 활동을 한 거였고 급여 안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 두 가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BTS는요. 예. 그 탁현민 씨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방시혁 씨에게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활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친 겁니다. 예. 이쪽 제안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국가 위상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 우리가 우리의 소프트 파워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공연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우리가 미안해서 예. 여행 경비라도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방시혁 씨가 웃으면서 방시혁 대표가 웃으면서 전용기인데요.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이는 비용을 주려면 수십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증진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기부한 거죠. 예. 그럼 이분이 국가의 소프트 파워 신장하는데 뭘 기증했습니까? 예. 예. 그럼 본인이 기부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기부한 그것과 그럼 타산해 봅시다. 이거 진짜 한번 탄핵 요건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타산해서 이분에게 쓴 것과 이분이 기여한 것과 이분이 기여하게 되면 일당으로 뭐 예를 들어 호텔 청소해줬다, 수행해줬다. 그럼 수행하게 되면 하루 일당 한 15만 원쯤 될 겁니다. 예. 그거하고 쓴 비용하고 한번 타산해 볼까요?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어디다 대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뭐 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거기 동의하시기 어렵군요. 예. 전혀 없다 이렇게 예.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게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어떤 심각한 문제,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까지 가기에는 예. 뭐 그렇게까지 볼 것이냐. 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적 자산 아니냐.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야당이 얘기한 특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이 어떤 절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생각하고 또 주장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일은 없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뜨거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큰 그런 어떤 이걸로 인해서 어떤 큰 국정농단이나 이런 게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고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체제와 절차를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 중요한 예. 게 여기서 보는 게요. 지금 정말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는 시절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여길 찍었을고 예. 이제 이런 후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현주 의원이 변호사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변호사예요. 그만두면요. 예. 그리고 변호사는 안 하셨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예, 거죠. 이제 예. 그만두게 되면. 그리고 또 이 부인의 남편이 비서관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예. 다 법조인이거든요. 법에서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고 몰랐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인지 모르고 얘 가져가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럴 때 판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이거 모르고 했다고요? 그럼 면책이 됩니까? 예. 잘 몰랐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년 동안 147억인가 특별활동비 영수증 없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자산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본인의 소신, 정치적 철학, 공적 신념 이런 거보다도요. 공적 마인드, 즉 국민의 재산 하나하나를 국민이 기부한, 위임한 이런 한 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이니까 도 스태핑할 때 문제 있다고 인사에 문제 있지 않냐니까 거기 언론에다 대고 사태질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사태질한 거거든요. 국민을 증오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죠. 국민을 증오한 왕 선조 어떻게 됐습니까? 대대로 그 백성들에게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고 국민들에게 사태질을 합니까? 언론에 대고요. 네, 아, 옆으로 예. 좀 다른 이슈로 가버렸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적 예. 마인드가 없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국민의 자, 재산을 허투루 저기 써서 인사 문제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사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지금 정 의원님 지적하신 건 거기 뭐였죠?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느냐? 뭐 이런 질문하는 어떤 그런 태도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정권이 계속해서 전 정권하고 자꾸 비교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전 정권보다 잘하라고 뽑아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면 사실은 조금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예. 들으면요. 예. 그래서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대변인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우리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 토론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방어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 전 정권하고 비교해서 뭐 우리가 더 잘했다 아니면 또 그 못지 않다 우리가 전 정권에 비하면 뭐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데요, 이렇게 이- 말하는 예.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비교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제대로 잘하고 있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느냐를 겸허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그런데 그 좀 전 태도는- 정권과의 비교도 굉장히 어떤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네, 어제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들리는 건 뭐냐면 이 교육부 장관 임명을 하시면서 네. 언론과 야당의 공격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론 뭐 야당은 빼고요 언론의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흠을 잡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인식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갸우뚱하게 이제,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 예. 표현이 사실 공격이라는 표현은 맞진 않죠. 네, 언론의 비판이죠. 예. 언론의 비판. 그리고 그 비판의 어떤 이면에는 물론 뭐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대개는 이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 지금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의 비판이라 하더라도 저는 다 열고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곤란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어떤 대립적, 갈등적 구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제가 어제 않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란 사안이 있으면 그 어떤 의견이 대립할 때나 좀 주관적일 때나 이럴 땐 공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고 그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네. 좀 이상하게 경한 처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네. 어떤 팩트에 대한 굉장한 지적을 공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제가 하면 볼 예. 때는 뭐 일단 저 이현주 의원님의 견해에 저 100% 동의를 하면서요. 예. 지금 뭐냐면 왜 자꾸 남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대통령식이나 돼갖고 예. 전 정권하고 왜 비교합니까? 예. 정치인들도요. 자기 컨텐츠가 있고 성찰이 된 사람들은 남의 얘기 안 합니다. 예. 자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여기 나서 왜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요구된 자리고 허용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전 정부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격이 된 자는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예. 인격이 덜 된 자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언론과 야당의 공격.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예. 평생 윗사람을 들이받으면서 그 출세한 케이스다. 평검사 때 부장검사 들이받고 부장검사 시절엔 검사장 들이받고 예. 검찰총장일 때 대통령을 들이받고 대통령이 돼서는 결국 국민을 들이받아야 되는데 국민은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예. 이걸 칼럼 쓴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예. 공감 가는 부분인데 어제 그 대목이 바로 국민을 들이받는 거예요. 언론은요. 언론이라고 하는 공기를 빌려서 국민의 뜻을 전한 거 아닙니까? 예. 또 그 임명 대상자가 40일 동안 임명을 질질 끈 이유가 만취에 가까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회의원 공천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당에다. 네. 이런 분을 공천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이게 공격입니까? 그럼 뭐 하나 비판하면 안 되는가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대목에 있어서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해외 나갈 때 민간인들 막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언론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세요. 40%곧 무너집니다. 30% 무너지고요. 그 마지막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고. 예. 언론과 야당의 공격 이런 인식을 계속 가지시면 예.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이렇게 우려가 좀 있는 것 생각이 같아서요. 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든 야당이든 반대자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세요. 네. 그래서 아무리 매서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귀를 열고 들으셔야 예. 되고요. 그래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이제 벽을 쌓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순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왕 한 발 물러설 거 그냥 두 사람 다 물러설 것이지 왜 한 사람은 이렇게 강행을 하는가에 대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아쉬운 생각들이 좀 있고 만약에 이것이 국정 공백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국정 공백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좀 양해를 해달라. 예.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정치를 안 하셨다 보니까 이 화면에다가 대고 너무 솔직하게 감정을 다 드러내시는데 이게 이제 화면은 그 화면 카메라에 계신 분은 기자님이시지만 예. 실제 그 카메라 너머에는 국민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설명이나 또는 이 보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정비 예.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긴급한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위험한 철학을 갖고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생각의 소유자라고 보이는 게요. 자, 국민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거 때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는 명령, 국민이 주는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치와 지배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면요. 주권자가 국민인데. 그러면 솔직하면요. Honest is the best policy 이런 말 있잖아요. 정직한 건 최고의 정책이에요. 정직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정직한데 그 정직한 걸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국민을 어떻게 보고 야당을 어떻게 보고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아까 통합이라는 얘기했는데 통합하고는 물 건너간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지켜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아니죠. 안철수하고 3월 5일 날 단일화하면서요. 3월 3일 날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 통합 정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출범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통합 얘기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요. 당선되자마자 즉각 후보들 그다음에 야당 당수와 정상회담을 바로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고 언론을 이렇게 공격할 게 아니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맨날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입법 폭거라고 합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만 써요. 이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진 않았지만 그러면 현 정부가 야당을 보는 인식, 국민을 보는 인식이란 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선진국 국민이고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식 수준, 민도가 높은 국민입니다. 이분들이 42, 3% 정도의 지지를 보낸다? 이러면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저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일련의 어떤 사태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또 이렇게 돌아다볼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야당이 그러면 제대로 이제 또 잘하고 있으면 저희도 한편으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이 어떤 자중질환을 멈추고 민주당도 좀 제대로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야당으로서 기왕 저희를 이렇게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제대로 협조를 딱 해버리면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이 저희에 대한 비판이 바로 반사적 이익으로 민주당한테 갈 것 같아요. 제가 전제 조건만 드릴게요. 지금 그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 낮은 거는요. 야당 탓이 아니라 본인들 탓이겠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그게 이제 잠깐만요. 민주당한테 안 민주당 가잖아요, 지지자들에게 지지가. 아니 올라갔잖아요. 지금
골든 크로스 역전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민주당의 잠깐만요. 지지가 안 그래서 올라가니까 예, 말씀드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자력으로 50% 넘기세요. 그럼 민주당에게 제가 좀 발언권도 있고 다운드레이도 발언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 50% 넘겨도 역대 대통령 중에 최하위 지지율이거든요. 모르겠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50% 넘기면 야당이 협조할 길 많습니다. 그리고 야당도요.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간인을 데리고 가고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해볼 테면 해봐라.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 무슨 문재인 대통령 도덕성 컴플렉스 있나요? 왜 거기를 그렇게 건드려요? 그리고 국민들이요. 너무나 한심하다는 발언이 그 지나간 얘기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그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행패들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그 유튜버도 아니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량과 관용을 베풀 국가 왕 대통령이 잘하고 자세인가요? 있다는 말은 안 했죠.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만 살고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처방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막 이 불안증,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대통령이 좀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까지도 나서지 않고 마치 무슨 5년 정권을 잡은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이 됐나? 이럴 정도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저에 대한 사저 앞에서의 그 어떤 좀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페이스북에서 공감하시는 제가 거니까. 비판한 적도 있고요. 지금 이 1년에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가면 심각해진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당도 지금 현재 보면 계속해서 지금 윤핵관 세력하고 당대표 이 예. 문제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경제도 어렵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당에서 이 힘을 과시하는 정치,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세력에게 줄을 세우는 듯한 이런 정치를 계속해서는 저는 이것은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이것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 이런 경고성 시그널이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양당 문제는 일단 여당 내 방금 언급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이준석 대표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에는 예. 객관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예상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징계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예를 네. 들어서 사실관계가 좀 애매하다라고 예.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질질 더 이상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 예. 않겠느냐. 그래서 설사 경고 정도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일단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7일 바로 이제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7월 7일 날 일단락은 윤리위 단계에서 예. 일단락이 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징계가 중징계로 나와서 당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를 바로 받아들이고 사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예.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야당 얘기지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정 의원님?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했다. 이 두 가지 그 가닥 아닙니까? 예.
그거로 순수하게 가면 결론이 빨리 났겠죠. 근데 이게 그것은 명분이고 그것은 물 위에 있는 거고 물 밑은 권력 투쟁의 양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권력 투쟁의 양태는 지금 그 국힘 내부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색안경을 쓰거나 혹은 가시돋친 발언을 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변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싸움이 쉽게 일단락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지위를 뺏는 그런 징계가 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예.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를 받고 나니까 이의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수용을 할까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대표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나를 쳐내려고 하는 윤핵관의 공격이다라고 이미 프레임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힘의 싸움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싸움이다. 예. 단기 전으로 끝나려고 했던 그런 싸움은 안 되고 권력 투쟁의 양태로 갔다.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국면이 길어지면 지금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이제 민심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빨리 일단락을 해야 된다.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그 초기 전망은 그 많은 분들이 다수파가 이준석 대표를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할 것이다. 이 전망이 많았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좀 기류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저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결론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기류요. 아니면 아니. 원래 기류. 원래 예, 기류로요. 예. 그리고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이후에 여기서 징계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예. 경찰이 전면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경찰 자체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것은 당의 정치적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 그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신다 이 이 말씀.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징계를 하면 예. 간단한데 문제는 수사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레이 에리어가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쨌든 그동안에 당에서 선거를 이겼는데 예. 선거를 이끌고 와서 이겼던 또는 당의 변화를 가지고 왔던 젊은 당대표를 예. 쳐낸다라는 그 시간이 프레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볼 모색해서 예. 조금 겉으로 볼 때 적어도 좀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명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경찰 수사 생각을 결과가 합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중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지적도 굉장히 들리는데요.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